지금부터는 일루미나 NG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는 현재 NGS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앞에 4.5보다 좀 더 자세하게 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 프레임입니다. 라이브러리 중에 우선 DNA를 잘라내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있죠. 프래그멘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방법과 엔자임, 효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카니컬은 다시 울트라소니케이션, 그러니까 초음파를 쏘아서 DNA를 부러뜨리는 방법과 네뷸라이제이션, 버블링이죠. 울복을 하는 버블링을 통해서 이 DNA를 부러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엔드 리페어입니다. 우리가 DNA를 랜덤하게 자르고 나면 잘린 끝이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5' 쪽이 튀어나오거나 이걸 5' 오버행이라고 하고요. 또는 3' 쪽이 튀어나온 3' 오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T4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줍니다. T4 DNA 폴리머레이즈는 두 가지 엔자임 액티비티가 있는데 하나는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3 to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있어서 3'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잘라서 어디까지? 블런테드 될 때까지 잘라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자체가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이 템플릿과 프라이머가 붙은 걸로 간주돼서 여기 DNTP가 있으면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역시 블런트가 될 때까지 합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5' 오버행 쪽은 합성, 필린이라고 해서 합성을 채워서 합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3' 오버행 쪽은 잘라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튀어나오는 것을 가지런하게 블런트 엔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포스폴레이션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포스포다이스트 본드가 되려면 항상 5' 엔드 쪽에 포스페이트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잘라내거나 합성하다 보면 P가 안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T4 폴리머레이즈 카이네즈라는 걸, T4 카이네즈라는 걸 넣어주면 이 5' 엔드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건데 이 탁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걸 넣어주면 이 DNA 폴리머레이즈는 특이하게 템플릿과 무관하게 제일 끝에 3' 엔드에다가 A를 하나 더 붙이는, 그냥 엑스트라로 A를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블런트 엔드 끝에다가 A가 하나씩 더 붙는 그런 이제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어댑터를 붙이고 앰플리파이 하는 과정인데요.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변형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루미나의 경우는 이런 형식의 어댑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P5와 P7 시퀀스가 있고요. 그 안쪽에 시퀀싱용으로 사용되는 SP1, SP2가 있고요. 시퀀싱 프라이머가 있고 그 가운데 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덱싱을 위한 인덱싱 시퀀스가 포함되는 i5나 i7 시퀀스가 포함돼서 이렇게 이 세 파트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 가지고 되게 프라이머를 구성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이 더블 스트랜드 양쪽에 이렇게 어댑터가 붙게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요 앞쪽 P5, I5, SP1을 가진 시퀀스 조각과 그리고 이 조각 끝에다가 T를 하나 더 가지게 만든 이 시퀀스를 합성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SP2, I7, P7을 가진 조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각을 우리가 처음에 어댑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SP1의 3' 엔드와 SP2의 5' 엔드가 서로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주면 SP1과 SP2의 끝부분이 더블 스탠드로 결합하고 뒤쪽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형태의 양쪽이 다 동일한 모양이 되겠죠. 동일한 형태의 어댑터 몰리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조각, 즉 DNA를 잘라서 엔드 리페어 해 놓은 조각하고 붙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조각은 끝에 A가 하나 더 붙어 있고 이쪽은 포스폴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A가 하나 튀어나와 있고 내가 만들어 넣어준 어댑터는 T가 하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조각들과 어댑터를 넣고 라이게이션을 시켜주면 이렇게 DNA 조각 양쪽으로 동일한 형태의 이 어댑터가 바인딩된 그런 몰리큘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PCR 하게 되는데요.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다시 떨어지고요. 자, PCR 프라이머로는 이 P5와 P7 프라이머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넣어주고 어닐링 시키면 당장 P5는 붙을 때는 없지만 P7 프라임은 이렇게 P7 자리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텐전을 시켜주면 이렇게 합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다시 온도를 높이게 되면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P7 프라이머와 P5 프라이머가 각각 이 자리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이렇게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클을 반복하면 점점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앰플리파이 된 DNA 조각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DNA 조각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P5가 있는 이 스트랜드만 기준으로 본다면 원래 조각의 파지티브 스트랜드가 5' 쪽에 P5, 3' 쪽에 P7이 붙었거나 아니면 이 네거티브 스트랜드 쪽에서 이 5' 쪽에 P5, 3' 쪽에 P7이 붙은 식으로 랜덤하게 둘 다 이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방식이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의 어댑터를 붙이는 걸 우리가 보통 트루식 형태, 트루식 방식의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넥스테라 형태의 라이브러리도 있는데요. 넥스테라 방식은 엔자임을 이용해서 DNA를 프레그멘테이션 시키면서 동시에 어댑터도 붙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효소는 트랜스포제이즈라는 효소인데요. 이건 트랜스포존 시스템에 쓰이는 효소입니다. 그 트랜스포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DNA 어떤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잘려져 나갈 경우에 여기에 트랜스포제이즈가 달라붙어서 그걸 잘라내고요. 그러면 잘려진 DNA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 흔적만 남은 채로 이어지게 되고, 방금 잘려진 DNA 조각과 트랜스포제이즈가 컴플렉스를 이룬 상태에서 새로 들어갈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제이즈가 여기를 각각 잘라가지고 이 조각을 끼워 넣고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여기가 잘려져서 반대로 가게 되는 커트 앤 페이스트 방식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의 트랜스포존도 있습니다만, 이런 커트 앤 페이스트 방식의 트랜스포존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제이즈입니다. 이 트랜스포제이즈가 DNA를 끼워 넣는 부분만 다시 보면 이 트랜스포제이즈와 끼워 넣을 DNA 조각의 이 컴플렉스가 이 타겟 사이트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 사이트를 끊고 나면 끊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전체 이 컴플렉스에 포함됐던 DNA가 원래 타겟 시퀀스 속에 끼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트랜스포제이즈 컴플렉스 부분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이 아까 회색 부분에 있었던 이 DNA는 없이 끝쪽 DNA 시퀀스 두 개만 가지고 컴플렉스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여기를 끊고 이 양쪽에다가 이 DNA 조각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DNA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끊어지면서 양쪽에 이 시퀀스 조각이 붙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컴플렉스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트랜스포제이즈에다가 SP1과 SP1 프라임이 붙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한 컴플렉스는 SP2와 SP2 프라임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자, 이걸 가지고 타겟 DNA를 섞어주면 얘가 DNA를 끊고 SP1, SP1 프라임을 붙이거나, 또는 얘가 어디를 끊은 다음에 SP2 프라임을 붙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DNA가 랜덤하게 끊어지면서 끊어진 쪽 끝에 SP1 또는 SP2가 양쪽 다 SP1, 양쪽 다 SP2 또는 SP1, SP2, SP2, SP1 여러 조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SP1 또는 SP2를 끝에 가지는 DNA 조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 컴플렉스를 이 비드에다가 코팅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랜덤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두 프래그먼트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끼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림처럼 DNA가 이 비드와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이 바인딩한 자리에서 이 트랜스포제이즈가 각각 이 DNA를 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래그먼트를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DNA를 자르면서 프래그멘테이션 하면서 DNA 시퀀스 조각 태그를 붙이는 걸 우리가 따로 태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DNA 조각의 길이도 적절하고 한쪽에는 SP1, 한쪽에는 SP2가 붙는 이런 조각을 찾는 건데요. 하나만 SP1이나 SP2 하나만 붙었거나 좀 둘 다 붙는데 너무 길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길이를 가지면서 SP1, SP2를 가진 걸 찾는데, 이제 이렇게 비드에서 이 태그멘테이션 함으로써 그런 내가 원하는 조각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스탠드 DNA의 앞쪽에는 SP1, 뒤쪽에는 SP2가 붙은 적절한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궁극적인 모양은 이런 거죠.
요 P5, I5, SPN 이렇게 붙은 식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PCR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CR 프라이머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SP1의 일부 또는 SP2의 일부랑 붙을 수 있도록 이 조각, 그러니까 원래 P5를 포함하는 조각, 그리고 P7 프라임을 포함하는 조각을 만들어서 PCR 프라이머로 사용을 하고요. 자, 얘를 어닐링 시킨 다음에 익스텐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익스텐전이 된 다음에 다시 온도를 올려주면 떨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온도를 낮춰주면 프라이머가 바인딩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온도를 올려서 떨어뜨려주고 프라이머를 어닐링 시켜서 익스텐전을 시켜주면 이런 프레임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게 되면 결국은 P5부터 P7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프레임먼트 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에 트루식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두 종류의 두 세트의 앰플리파이된 DNA 프레임먼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홀 지놈 대신에 전체 지놈에서 특정 부분만 골라서 시퀀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손만 골라서 하는 엑솜 시퀀싱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타겟 리디치먼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캡처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시퀀스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 부분의 시퀀스에 해당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을 하고요. 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비드에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드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컴플렉스를 만든 후에 DNA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어댑터를 뭐 붙이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붙이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만들어둔 올리고 플러스 비드 컴플렉스랑 바인딩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이 시퀀스를 조각을 가진 부분만 이 비드랑 바인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비드랑 바인딩하는 조각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부분만 시퀀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PCR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겁니다. 제가 시퀀스를 알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PCR 프라이머를 짜고요. 각각 센스 엔테센스 프라이머에다가 SP1하고 SP2 프라임 쪽에 시퀀스를 붙여서 PCR 프라이머를 제작합니다. 디네이체이션을 시킨 후에 프라이머를 어닐링 시키면 이렇게 어닐링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익스텐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를 반복하면 SP1 그리고 내가 증폭하고 싶은 시퀀스 그리고 SP2를 가지는 시퀀스 조각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SP1 또는 SP2 일부랑 바인딩을 하면서 뒤쪽에 P5, P7 쪽 시퀀스를 가지는 프라이머 셋으로 다시 한번 PCR을 하게 되면 앞에서처럼 이런 어댑터를 가지는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PCR 앰플리피케이션은 이 PCR을 한 번만으로 이 타겟 리전의 앰플리피케이션과 어댑터의 부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리전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놈의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한 캡처 프로를 만들거나 각각에 대한 PCR 프라이머를 만들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길이가 긴 경우에는 한 리전에 대해서 PCR 프라이머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PCR의 경우는 멀티플렉싱을 하려고 하면 이 PCR 프라이머끼리 서로 인터랙션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세트의 그 PCR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드 리전이 넓은 경우는 주로 캡처를 많이 쓰고요. 이 리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좁은 경우, 작은 범위를 할 경우에는 PCR 앰플리케이션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 셀렉션과 클린업입니다. 제가 프레멘테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물리적인 방식, 소니케이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소니케이션 강도를 통해서 제가 DNA 프레그먼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케이션을 굉장히 세게 하면 더 작은 프레그먼트가 많아질 거고, 소니케이션을 약하게 하면 큰 프레그먼트가 많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시퀀스가 길이가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하는 식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즈의 프레그먼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내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이즈를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반응하고 남은 어댑터 시퀀스라든가 또는 뭐 PCR 프라이머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 조각들을 클린업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정경동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 조각만을 오려내서 퓨리파이하는 방식, 이게 이제 초창기에 많이 썼습니다. 요즘엔 주로 SPR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것의 원리는 이 논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넣고 DNA랑 섞어줄 경우에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이 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사이즈의 그 DNA가 프리시피테이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pH 농도 낮으면 침착이 하나도 안 되는데 pH 농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DNA들이 이제 그 프리시피테이션 돼가지고 그 프리시피테이션 된 DNA를 다시 정정해 보면 이 4에서는 4%는 거의 없었고 5%는 굉장히 큰 프레그먼트만 6%는 조금 작은 것까지 7, 9, 10, 12, 10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작은 사이즈의 DNA 프레그먼트도 프리시피테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특정 퍼센티지로 프리시피테이션 시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위에 프리시피테이션 되지 않는 DNA는 그 사이즈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농도를 약간 높여서 프리시피테이션 시키면 요 농도 사이에 프리시피테이션 되는 놈만 남습니다. 그래서 5에서 프리시피테이션 시키고 나서 슈퍼라이턴트를 따고 다시 6으로 프리시피테이션 시켜서 이 가라앉는 놈을 고르면 이런 프레그먼트 나올 거고요. 6에서 6.5, 6.5에서 7, 7에서 7.5 하는 식으로 연달아 이 두 번에 프리시피테이션 시키면 그 사이에 어떤 특정 사이즈 프레그먼트들이 이렇게 프리시피테이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DNA 크기, 특정 크기의 DNA를 프리시피테이션 시킬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 논문에 기재된 원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논문에 나오는 방식은 이거를 프리시피테이션 시키고 원심 분리를 하고 뭐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특정 솔리드 페이스랑 이제 결합을 해서 이 특정 솔리드 페이스에 이 프리시피테이션 된 DNA 몰리큘이 달라붙게 하고 근데 그 솔리드 페이스를 자성을 띤 물질로 이제 이용하면 이렇게 프리시피테이션 시킨 다음에 이거를 마그넷으로 바인딩 시켜서 이쪽에 솔리드 페이스, 이 비드에 바인딩 된 놈만 여기 달라붙게 하고 나머지는 다 씻어내고 다시 이거를 자석을 떼면 다시 릴리즈 되고 이런 식으로 원심 분리보다 더 편리하게 DNA가 침전된 비드들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방식이 개발됐고요. 요즘 이걸 이용해서 이제 손쉽게 DNA를 퓨리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키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낮은 사이즈의 DNA도 프리시피테이션 됩니다. 농도를 낮추면 높은 사이즈의 DNA만 프리시피테이션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1.12x로 한번 프리시피테이션 시키고 다음에 1.15x로 프리시피테이션 시키면 이 사이에 해당하는 DNA만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특정 DNA에 특정 사이즈의 DNA를 얻어내기도 하고 또 그 이외 다른 작은 사이즈들의 이런 조각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의 정량과 QC인데요. 여러 단계에서 특히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충분한 양의 DNA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워낙 양이 작은 그런 그 샘플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정량의 경우는 대개 PCR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큐빗이나 뭐 피코린 같은 그 플루레센스 베이스의 DNA 정량법을 사용하고요. QC는 뭐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종의 정기용동 같은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정기용동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이오 애널라이저라는 이런 기기인데요. 이걸로 이제 그 샘플을 로딩을 하면 이게 전기용동 한 것처럼 어떤 DNA 프래그먼트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 레더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이즈의 어떤 프래그먼트들 사이에서 얘가 어느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건 좀 크기가 큰 거, 이건 좀 크기가 작은 거, 그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균등하게 몰려 있는지, 이렇게 쭉 퍼져 있는지, 쫓겨 있는지, 뭐 샘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등등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DNA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